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10월 30일 오늘 드디어 국내에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가 정발했죠. 오늘 영상에선 아이폰 12 프로 일주일간 사용한 후기를 좀 디자인과 카메라를 위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디자인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번에 아이폰 12 라인업의 각진 디자인 때문인지 지금까지 나온 아이폰 중에 최고의 디자인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프로 모델의 측면에 스테인리스 재질을 쓴 건 좋은데 지문이 진짜 엄청 많이 묻어서 항상 윤 같은 걸로 자기 전에 닦아줬는데요. 아이폰 12 기본 라인업처럼 알루미늄 재질로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스테인리스 재질이 어떻게 보면 이번 프로 라인업을 더 무겁게 해준 것 같기도 하고, 스테인리스가 알루미늄보다 좀 더 좋은 재질이기도 하고, 지문을 닦아줘야 된다는 점 빼면 디자인적으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른 이 그래파이트 색상, 진짜 영롱하고 이 매트 글래스, 그러니까 이 무광 글래스가 색감을 더 살리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편집하면서 생각나던 건데, 이번에 12 라인업에 이제 테두리 코딩이 벗겨진다거나 전면 디스플레이 부분에 이제 기스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데, 저는 6일 동안 생폰을 써왔고 하루 전부터 이제 케이스를 사용해 왔는데 코팅이 벗겨진 적도 없고 디스플레이도 기스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부분은 물론 개개인마다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번에 아이폰 12 프로에서 언급을 엄청 한 이제 카메라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아이폰 12 프로, 그러니까 프로맥스가 아닌 프로에서는 11 프로에 비해 좀 더 개선이 이제 카메라가 되었다곤 하지만 동일한 초광각 카메라에, 광각 카메라에, 그리고 2배 광학 줌을 지원하는 망원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화질, 동영상 촬영 모두 다 마음에 듭니다. 기존에 제가 올렸던 카메라 리뷰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이번에 카메라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제 아이폰에서 아이폰 12 프로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기존의 11 프로에 있던 플레어 현상, 고스트 현상, 오이 현상, 그리고 야간 모드에서 사진 처리가 이제 오래 걸린다는 거 등 12 프로에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리고 12 기본 모델과 비교했을 때 프로에 이제 망원 카메라가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고, 이거에 대해 프로가 이제 뭐 가진 장점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선 이제 보통 이제 3배 광학줌 또는 5배 광학줌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스페이스 줌, 50배 줌 이런 것도 들어가는 시대인데, 애플은 여전히 2배 광학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2배 광학줌이지만 사진의 퀄리티가 이제 훌륭하면 이해를 합니다. 다만 여전히 라이드 센서로 이제 뭐 오토포커싱이나 로우 라이트, 그러니까 불빛이 별로 없는 환경에서 사진이 좋게 나온다고 해도 불빛이 좀 있는 일반 환경 같은 데에서나 디테일적으로 선명하게 나오지, 저녁 때처럼 이제 불빛이 별로 없을 때는 솔직히 밝은 환경에서 이제 찍은 것보다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건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삼성도 그렇고 모든 스마트폰들의 단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라리 일반 광각 카메라로 디지털 줌을 해서 찍은 사진이 이 4배 광학 줌으로 찍은 망원 카메라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물론 저거는 어두운 환경이나 저녁 같은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물론 저런 환경이 아니고 이제 밝은 환경이라면 텔레포트의 렌즈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지만, 굳이 이 망원 카메라 때문에 차라리 카메라 한 개 더 있는 프로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에 대해 저처럼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다면, 이번에 광각 카메라에 센서 시프트 OIS가 들어가고 광각 카메라 센서도 더 커지고 0.5배 차이긴 하지만 최대 2.5배 광학줌까지 지원하는 프로맥스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센서 시프트 OIS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손떨림 방지를 해주는 기존 OIS보다 더욱 개선된 OIS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미러리스 카메라에 들어간 것처럼 어두운 환경에서 더욱 더 개선되어 촬영을 할 수 있고, 손떨림 보정도 물론이고 심지어 비디오 촬영 시에도 짐벌처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제가 차후에 리뷰를 할 수 있으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드 센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또 얘기하자면, 솔직히 AR 그래픽 작업 같은 것을 하시는 그런 직원분들이 아니시라면 일반 소비자들은 잘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그만큼 이제 라이드 센서를 지원하는 앱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중심이기도 하니까 저는 솔직히 아이폰 11 프로에서 아이폰 12 프로로 넘어가시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폰 12를 사려 했으나 카메라가 하나 더 탑재돼서 프로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좀 별로 이렇게 프로 모델을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아이폰 12 또는 아이폰 11 프로의 비교 대상은 12 프로가 아닌 12 프로 맥스가 맞을 것 같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도 외국 포럼들에서 보면 아이폰 12가 12 프로보다 조금 더 오래 간다고 하고, 배터리 부분을 좀 중요시 여기신다면 솔직히 더 큰 배터리, 더 큰 디스플레이, 다시 한 번 더 좋은 카메라가 들어간 프로맥스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번에 엄청 언급한 5G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국내 같은 경우 미국처럼 28GHz를 지원하는 5G mmWave가 상용화된 것도 아니고 굳이 5G 때문에 기기 변경을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번 아이폰 12 라인업 좀 저렴하게 가실 생각이시라면 아이폰 12 또는 12 미니, 하지만 카메라,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진짜 스펙적으로 중요시 여기신다면 12 프로 맥스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12 프로는 뭔가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영상에서 전해드린 건 항상 전해드린 내용이지만 개개인마다 환경이 다르기에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해드린 걸 뿐입니다. 궁금하신 점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글 달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